20에서 24번. 보험이네. 자, 손해보험은 (21학년도야) 11월. 자, 손해보험은 계약서에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 측에게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고 했네. 뭐 폈어야지? 맨 뒤에 있을 거야. 뒤쪽에. 응, 거기. 응. 자,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 측에게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뭔지 알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험이야. 맞지? 당연히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겠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은 오늘날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 그냥 부모님들이 흔히 드는 그냥 그런 보험 생각하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을 자를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보험자라고 해. 보험도 일종의 계약이란 말이지, 그치? 보험이라는 계약을 할 때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이 보험자가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얘네가 보험사 측이지. 피보험자가 가입자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맞지? 보험 가입자. 이런 관계인 것 같아, 지금. 근데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어. 자,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이 있어야 돼, 일단. 생명보험이면 보험의 목적이 생명인 거고, 화재보험이면 그냥 화재 자체는 아닐 거고, 그치? 화재보험을 어디다 들겠어? 뭐 집에다가 들든, 뭐 이 학원도 화재보험 들어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화재로부터 내 재산상의 이득을 지키고 싶은 그 대상들이 결국은 보험의 목적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보험의 목적에는 뭐가 있어야 한대?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한대. 전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법률 지문은 용어의 디테일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맞지? 피보험 이익에 지금 네모칸 쳐 있으니까 얘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건 확실하네, 일단. 그지? 이 피보험 이익이 뭔지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자,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이고 사고의 대상. 아파트 화재 보험이면 아파트가 보험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녀석인 거잖아. 그 사고의 대상. 이해되지? 치아 보험이면 내 치아가 망가질 우려가 있는 대상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손해보험은 이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하고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 한다. 자, 말이 좀 헷갈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써보면 보험의 목적의 경제상의 이익.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치? 여기까지 봤을 때 이해될 것 같아? 그에 대한 손해를 조금 감소시키려고 돈 주나 똑같은 말. 결국은 똑같은 말이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만약에 100억짜리야. 100억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이 보험 목적의 경제상의 이익이 100억인데 이 보험 목적, 이 보험 사고의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험 대상의 경제상의 이익이니까 보험 대상의 경제적 가치란 얘기야. 얼마짜리란 얘기야. 근데 그 말은 조금 어렵게 하는 거야. 그래도 최대한 그냥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이해가 잘 안 되면 자기 언어로 조금 바꿔서 써도 돼.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근데 그걸 너무 좀 섣불리 했다가 아다르고 어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데 더 두고 봅시다. 일단 시가 100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로 주택이 전소하면 100원을 잃게 되지.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잃어버릴 수 있는 이익. 그러니까 원래 이 대상이 갖고 있는 이익이라고 하면 원래 본래적으로 이 대상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이익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 녀석. 한마디로 얘 원래 얼마짜리인데 그냥 이 얘기야. 이해돼? 자,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인정하면 보험계약이 도박처럼 될 수 있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 범죄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대. 아, 그렇구나. 자, 피보험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는 필수야. 보험의 필수 조건이야. 만약에 피보험 이익이 없는데 보험 가입을 허용을 해줬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도박이나 범죄처럼 돼버릴 수 있어. 생각해봐. 피보험 이익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 건물이 있어. 그럼 이 건물의 피보험 이익은 얼마야? 100원인 거야. 근데 내가 보험을 200원짜리를 들었어. 200원짜리 보험을 들었어. 그러면 내가 보험을 든 100원까지는 피보험 이익이 있지만 나머지 100원에 대해서는 피보험 이익이 없단 말이야. 이러면 어떤 일이 생겨? 나 이거 불질러 버릴 거야. 왜? 이거 불질러면 나 200원 받는데. 맞지? 그럼 너도 나도 다 이걸 도박이나 범죄처럼 이용하지 않겠어, 보험을? 맞지? 그래서 반드시 보험은 이 대상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거야.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돼. 왜? 도박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객관적인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소중히 간직한 자신의 일기장을 5억 원의 손해보상 보험에 가입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맞지? 나한테는 소중할 수 있겠지, 내 일기장. 돈 주고도 못 받고. 하지만 그게 경제적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보험 가입 대상이 안 돼. 하지만 백범일지라든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든지 그런 분들의 일기는 경제적 가치가 있지. 또 다른 얘기지. 그런 건 보험료의 대상이 돼. 맞지? 손흥민이나 GD가 쓴 일기장 경매에 내놓으면 금전적 가치가 생길 거야, 걔네는. 팬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건 보험의 대상이 돼. 근데 내가 쓴 일기는 니즈가 없잖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이런 건 보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적법한 이익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보험 사고 발생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자, 이 피보험 이익의 조건 첫 번째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 가치는 언제까지? 보험 가입 시 혹은 최소한 사고 발생 전까지는 이게 확정이 돼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적법한 이익이어야 해. 당연하지. 불법한 건 안 되겠지. 내가 예를 들어서 금은방을 털었어. 금괴를 갖고 있어. 내 소중한 금괴. 누가 훔쳐갈까 봐 무서워. 지도 훔쳐놓고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해? 되냐? 나도 이거 훔친 건데? 작물인데? 불법인데?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법할 경우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불법한 거에 보험을 들어주면 어떡해. 그리고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보험을 가입할 당시 아무리 늦어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진 이 경제적 가치가 확정이 돼 있어야 피보험 이익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 자, 이 보험의 원칙이 있는데 실손 보상 원칙. 실손 보상 원칙은 뭐 딱 봐도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지? 자, 실손 보상 원칙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거 허용이 돼? 안 돼. 이걸 이득 금지 원칙이라고 해. 실손 보상 원칙은 말 그대로 손해만 보상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득을 얻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무슨 원칙이다? 이득 금지 원칙이다. 왜? 왜? 이득 허용해주면 다 이렇게 한다고. 도박이나 범죄에 활용을 한다고, 얘네가. 악용을 한다고. 이해되지? 자, A가 나왔네. 시험 문제인가 보다. 그러면 보험 가액은 새로운 개념이 나왔지? 보험 가액이 하나 나왔다. 또 써보자.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 이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 가액이랑 피보험 이익은 어때? 같지. 자,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 최고 한도.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100억이야. 피보험 이익도 100억이야, 그럼. 그럼 얼마짜리 보험까지 들 수 있어? 100억까지 들 수 있어. 100억 넘게 들 수 있어? 없지. 그럼 최고 한도 똑같은 거야. 맞지?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야. 고정된 게 아니래. 변한대. 왜 그러겠어? 뭐가 바뀌면? 피보험 이익이 바뀌면 보험 가격도 바뀌어야지. 맞지? 왜? 이득 금지 원칙. 얘가 이 이득 금지 원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 기준이 된다. 얘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보험 이익이 100억인데 보험을 150억짜리를 들었어. 그럼 50억 이득인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이러면. 법률상 최고 한도는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득금지 원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가름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라고 얘가. 피보험 이익이 만약에 막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할 수 있지. 그래서 가변적이지. 그래서 얘가 시가가 200억으로 올랐어? 그럼 200억까지로 바뀌는 거지. 근데 얘가 내가 이미 100억짜리를 들어놨는데 시가가 떨어졌어. 50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보험 가입도 50억으로 낮춰줘야 되겠지. 오케이? 자, 이와 달리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 계약서에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은 보험 금액이라 한다. 보험 금액은 뭐야? 보험자가 실제 약정한 최고 지급 한도지. 얼마까지 보장해 주겠다. 이게 이제 보험 금액이야. 맞아? 자, 보험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며 보험 기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안 바뀌는 게 일단은 원칙이야. 바뀔 수도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보험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을 갖는다. 자, 일단 개념이 나왔는데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너무 헷갈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보험 가액은 말 그대로 최대 얼마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그거지.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랑 같은 거야. 맞지? 보험 금액은 보험자가 약정한 최고 한도야.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 지금 이 피보험 이익이 100억이라고 쳐. 그러면 100억까지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어. 그럼 얘도 얼마까지 할 수 있겠어? 100억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 계약을 했는데
이거 100억 보장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달 납입되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내래. 너무 부담이 돼. 그래서 이거 그냥 보험을 안 들긴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보장이 센 거 들자니 내가 이제 부담이 좀 되고, 그래서 보장이 좀 약한 걸 들 수 있을 거야. 그럼 보험 상품이 여러 개가 있겠지. 최대 100억 한도까지 보장해 줍니다. 50억 한도까지 보장해 줍니다. 10억 한도까지 보장해 줍니다. 다양한 상품이 있을 거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 다를 거고, 이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골랐을 거라고. 그치? 만약에 얘가 나 그래도 100억짜리 이거 고를 거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 요거 고를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관계가. 이해돼? 그러니까 이 100억짜리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100억까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근데 보험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 내가 실제로 가입한 그 금액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최고 한도로 보장해주는 금액이 얼마짜리냐 이거야. 이 상품일 수도 있고 이 상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그치? 그 내가 만약에 50억 한도로 했단 말이야. 맞지? 100억짜리 건물이야. 근데 50억짜리를 가입을 했어. 이 얘기는 100억짜리 건물이 100% 소실됐을 때 50억을 준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반만 불탔어. 50%는 멀쩡해. 50%는 살았어. 그럼 얼마만 줄까, 나한테? 25억. 반만 주겠지. 그럼 내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얼마인 거야? 25억인 거야. 근데 다 불탔으면 50억이겠지. 그지? 그럼 이 관계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관계까지 끌어내주고 문제를 풀어줘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 A 부분이 지금 요 내용이잖아. 근데 A를 가지고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가면 시간을 엄청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다시 또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치? 읽으면서 이런 건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바로 정리를 해두자. 이런 얘기야. 자,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일치할 수도 있고. 맞지? 근데 만약에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해버렸어? 이건 정상이 아니지. 원래는 이그런 관계가 정상이야. 근데 만약에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금액이 있어. 법으로 정해놨어.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법을 어겨버렸어.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초과보험이라 그래. 이해되지? 안 되는 거지, 이거? 자,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금액 200원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초과보험의 대표적인 예시지.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자, 초과 보험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뭐야? 일단 여기까지는 피보험 이익이 있지만 여기에는 피보험 이익이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필수적인데 피보험 이익이 없는 대상에 지금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 불법이란 얘기인 거야. 맞지? 그래서 지금 초과 보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자, 근데 위 사례에서 건물이 100% 손실을 입었다면 100원짜리 건물이니까 100원만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야. 200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어도 보험 가액이 100원이잖아. 피보험 이익이 100원이란 말이야. 그럼 200원을 가입을 했어도 100원만 받는다는 얘기야. 200원을 안 준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근데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엔 초과보험이 아니었으나 보험 가액이 감소한 경우처럼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 그냥 단순 초과야. 단순 초과보험. 이거 의도를 안 했어.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서로 조정을 하면 돼. 서로 이렇게 되면 보험사랑 보험자랑 피보험자랑 서로 얘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금액을 낮추자라고 요구를 할 거고 피보험자는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낮출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의도가 있다 일부러 한 거야 이건 사기야 사기. 그러면 계약 무효. 그리고 이건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따로 배상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자,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보험 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 그래. 자, 이번엔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금액이 있는데 얘는 이제 단일로 초과된 거고 얘는 여러 개가 중복돼서 그 합이 추가가 되는 거야. 내가 아파트에다가 화재보험을 들어놨는데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3개를 들었어. 얘가 이제 100원짜리인데 화재 났어.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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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 게이드 굴질러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중복 보험도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 가액을 보험 금액이 초과하는 일은 생기면 안 돼. 어쨌든. 왜? 뭐가 없으니까? 피보험 이익이 없으니까. 맞지? 자, 이런 게 이제 중복보험인데 이때 각각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서로 같아야 하고 보험의 목적이 같다는 얘기는 내가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를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컨테이너에 들었고 하나는 학원에 들었고 하나는 아파트에 들었어.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 근데 목적이 같을 때 아파트 3개 중복된 거잖아 이거는. 그치? 이럴 때 이제 중복보험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보험금의 합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또 괜찮아. 보험 가액이 100원인데 내가 30원짜리 3개 들었으면 괜찮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초과됐을 때가 문제인 거야. 자, 이거 역시 얘가 의도를 했냐 안 했냐. 의도했으면 이거 당연히 사기지. 의도했으면 사기. 당연히 똑같이 이거 처벌받는 거고. 만약에 의도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각 보험사가 연대 책임을 진대. 예를 들어 보험 가액 100원인 건물에 각기 세 다른 보험자와 보험 금액을 각각 100원, 600원, 40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100원, 60원, 40원이면 총 200원 나오잖아. 근데 피보험 이익이 지금 100원이니까 한도가 보험 가액이 100원이야. 그러면 결국은 셋이 힘을 합쳐서 100원까지만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100원, 60원, 40원이면 5대 3대 2의 비율로 50원, 30원, 20원 이렇게 연대해서 배상하면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 보험도 되게 잘 나온 내용이지, 그치? 우리가 꼭 보험에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계약은 진짜 사회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와, 계약이. 그치? 계약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이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로 인해서 이득이 생기면 안 된다. 그 원칙이야. 왜? 이득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런 범죄나 도박의 활용이 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악용이 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험의 목적에는 피보험 이익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피보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이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 돼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의도했다, 사기다. 처벌받는다.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는 거고. 의도하지 않았다? 그럼 단순이지. 단순 초과보험이면 조절하면 된다. 보험료랑 이거. 보험 금액을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중복보험인데 단순 중복이다? 이러면 보험자들끼리 연대해서 이 보험 가액만큼만 배상을 해주면 된다. 이해되지? 오케이. 너네 모의고사 3월에 보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나한테 다 시험지 들고 오거나 다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거나 해줘. 그렇지? 모의고사 잘 봐야지. 그리고 니네는 모의고사 엄청 많이 나오잖아. 시험 문제.